아시죠? 메르스. 네. 메르스가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저때 이제 난리를 쳤어요.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38명이나 사망했는데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문재인이가 했다고 그 말을. 38명 사망했을 때 박근혜 사과해야 된다. 왜 아무도 책임 안 지냐.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정부가 메르스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스 때.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세월호 아시죠? 2014년도에 수학여행 가다가 그냥 여객선이 사고 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중요한데 국민 304명이 사망했다. 이건 누구 책임이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탄핵하고 이걸로 촛불 들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했습니다. 이걸로. 맞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들 코로나로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외국도 못 나가고 경제도 엉망이고 사람도 함부로 못 만나고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280명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망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때문에 사망했는데 문재인 말대로 하면 메르스 때 38명 사망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했죠. 네. 280명 사망하면 자기는 자기가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 세월호 사망자의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월호 사망자 초월할 거라고 봐요. 문재인 탄핵돼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왜 문재인 책임이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증거 자료로 말하는 거예요. 저게 2월 2일 날 박원순이하고 강경화가 저도 그때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경기도 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창고라는 중국 막아라. 2월 2일 저때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 의사들이 막아라 하니까 자기들도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2월 2일 날 막겠다고 저렇게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2월 2일 날 막았더라면 우리나라에 280명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아! 왜? 그 무렵에 막았던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고 사망자가 거의 없잖아요. 증거잖아요.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데 2월 2일 날 중국을 막지 않았어요. 누가 저 장관의 감히 장관의 말을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 제목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퍼졌다. 이런 썩을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사람이 280명 죽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이름은 중국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맞아!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 바이러스란 말도 바꿔버렸어요. 코로나19로. 지금은 중국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봤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라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한국 사람 때문이다. 미친놈!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이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촛불 들고 난리 나고 아마 계란 얻어맞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 보수 국민들 너무 착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저거 이인영 민주당 여당 대표가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중국 사람 막아달라.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죽는다. 간청을 하니까 중국은 친구다. 못 막는다. 중국 친구니까 같이 고통을 나눠라. 저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내주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이거 책임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요. 강경화, 이게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무식한 나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2달 후에 4월 1일 날 막았어요. 4월 1일 날을 왜 막았습니까? 잃어버린 2달입니다. 2월 2일 날 막아야 되는 것을
4월 1일 날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로소 2월 2일 날 했더라면 아이고. 무고한 국민 280명이 사망도 안 했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 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메르스 때 그랬어요. 왜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냐 대통령이 왜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고 한국 사람 때문에 퍼진다는 방정호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를 안 해요. 저렇게 거짓말했는 강경화 막는 건 무시간 나라라 했는 강경화 4월 1일 날 2달 늦게 막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다음 같은 인간들. 박원순이 저 원유 중국 사람 환영한다 2월 24일 날 했는 말입니다. 중국 유학생 관광객 다 와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2월 22일 날 집회도 못하게 하겠어요. 코로나 퍼진다고.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대한민국 거리를 다 돌아다녀라. 박원순이가 전했습니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뭐냐 하면요. 왜 이렇게 했느냐. 12월 달 기사인데요. 문재인이가 너무 좋아서 12월 달에 외교적으로 이례적으로 야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 시진핑이 모시는 거 성공했다. 12월 달에 기사로 여기 보면 돌연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서 시진핑이 님이 우리나라 오신다. 그 다음 옆에 거예요. 3월 달에 국민들은요 코로나가 대구에 2월 19일 날 터져서 죽어나가는데 강경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3월 달에 시진핑 예정대로 오신다. 국민들 죽어도 시진핑 모시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거 정말 사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지금도 연세전에 중국 사람들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중국의 속국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 4월 1일 날 모든 입국자 막았다는 기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연합뉴스 기사예요. 제가 그래서 증거를 갖다 대잖아요. 4월 1일. 저 이동욱 회장이 4월 1일 날 2달 늦게 막았다는데 맞냐? 저는 연합뉴스 기사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들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팩트니까. 2달 동안 늦게 막아서 세월호 7시간 했다고 그 난리를 쳤으니까 우리는 이 2달 연기해서 국민 생명 죽이고 이 사태 만든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문재인이 메르스 때 38명, 양심이 있으면 280명 죽었는데 사과해요. 본인 말대로. 책임지고 깜방 가세요, 스스로.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이고. 중국 사람 들여서 대한민국 이 지경 만들어낸 인간들이 이 코로나를 가지고요, 이 병균을 가지고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요, 국민을 탄압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형도 부족한 행동입니다. 박원순이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 자유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집회를. 이런 지대가 되겠습니까?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금까지 쳐닫았어요. 이 병균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요. 병균을 이용해서 금권선거했어요. 100만원씩 나눠주고 총선에 돈을 막 풀었어요. 병균 핑계 대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사진 아닙니까? 저렇게 2m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병균 핑계 대고 코로나 세균 핑계 대서. 밑에 나이트 클럽은요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밤새도록 춤을 추고 꺼안고 난리를 하는데 5월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저 텅텅 비어있는 교회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여기 스피커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그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배 볼륨이 너무 예배 방해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스피커를 너무 볼륨을 올리니까 동네 주민들이 박원순 보고 좀 줄여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병균 가지고 이 짓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탄압만 한 게 아니고 고발까지 했어요. 미친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평균 핑계. 고발, 우리 외국 국민들 다 고발을 했잖아요.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죄 졌다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박원순이가 저 고발해가지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누가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보다 더 나쁜 나라예요. 맞아요. 예배들 있다고 저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나이트클럽은 박원순이가 저렇게 마음껏 춤춰라. 이게 여러분들 의학 지식이 저처럼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양심이 있으면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런 나이트클럽 마스크도 안 쓰고 밤새도록 춤추는 거는 5월달까지 마음껏 방치했어요. 세균이 터져나갈 때까지, 확진자가 터져서 수도권이 폭발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박원순이가. 그 다음 슬라이드. 왜 저거를 방치하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춤추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막을 수가 없다.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자유를 지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뭐요? 필요 없는 거죠. 춤추는 거는 너무 중요하대요. 왜요?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춤추는 것보다 못합니까? 아이고. 유흥업소에서 아이고 사들아. 적어도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은 문 닫는 게 맞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또라이 먹.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영남. 아이고 영남. 그 다음 박원순의 공산코론 다음 이게요 좋은 소식. 제가 박원순 고발했죠. 저거 예배 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 방해 제가 고발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박원순 고발당했다고. KBS, MBC, 영화뉴스 이런 언론들이 박원순을 고발하는 걸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저 보세요. 박원순 고발 딱 치면요. 박원순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막 MBC, KBS, 연합뉴스, 공중팔 다 탔어요. 저 동료경찰서 진흥 1팀에 이제는 박원순 불러서 조사하겠대요. 처음에는 박원순 어떻게 죽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 저런 짓을 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우파는 200명 집회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 같은 시간에 좌파는 해. 민노총은 해. 이런 짓을 합니다. 저것도 고발했는데 똑바로 조사하세요. 정권 바뀌어서 직무유기로 처벌됩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그래서 야외는요. 바이러스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지금까지 전파가 된 바가 없어요. 전부 실내에서 다 됐잖아요. 아시죠? 나이트클럽 수백 명 됐잖아요. 탁구장 실내에서 탁구 치다가 탁구장이 위험해요. 마스크 끼면 탁구 못 치잖아요. 힘들다. 숨찬데 어떻게 마스크를 껴? 그러니까 막 운동하고 이러니까 비말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 헬스클럽 나이트 그 탁구장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탁구장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딥니까? 쿠팡 물류센터. 물건 무거운 거 들면은 힘들어서 마스크 벗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수백 명씩 파는데 야외는 안전하죠. 실내보다. 야외는 안전하고 야외는 또 1m씩 거리두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야외는 이렇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정부 식약처가 국가기관의 식약처가 야외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코로나에 안전하다. 야외는. 그 다음 그런데 이태원 실내를 방치해서 난리가 났죠.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박원순 때문에. 저걸 고발한 거거든요. 그 다음 이태원 쿠팡 난리가 났잖아요. 물류센터. 그 다음 그 탁구장 난리가 났죠. 한 100명 이상 또 발생을 했잖아요. 다음 수도권이 폭발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박원순, 박능우 저런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질병을 공산 코로나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질병이 더 크게 번지는 거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끝까지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탁구장
확진자 나왔죠? 박원순이가 광화문 집회 못하게 하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래?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나는 그거 막아야 된다 했거든요. 탁구장 수 없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박원순 놀라지 마세요. 탁구장 안 닫았어요. 조심해서 탁구 쳐라 그랬어요. 왜? 국민들의 이 자유는 침탈해도 되지만 탁구는 중요한 거래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필요 없고 탁구는 꼭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탁구장 주인이 중요한 먹고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탁구장을 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탁구장 가봤더니 확진자 생기고 나서도 저렇게 마스크 벗고 치고 있더라. 그 다음 쿠팡에서 100명 이상 수백 명 나왔죠 확진자가. 근데 이재명이가 2주 문 닫고 영업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2주 영업 정지하고 지금 영업합니다. 확진자 나와도 위험한 공간인데. 다음 클럽 부산 영업 시작. 그 다음 경남 연락 영업 시작.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얘기해요. 그 다음 저 인천도 시작. 왜? 유흥업소는 국민들 꼭 필요한가 봐요. 밤에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꼭 필요한가 봐요. 그 다음 대구도 시작. 그러니까 눈치가 누가 보여요? 박원순이가 보이겠죠. 대구도 하고 경남도 하는데 거기서는 유흥업소 술 다 마시는데 서울은 왜 안 됩니까? 지도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원순이가. 그 다음 슬라이드. 서울도 시작. 서울도 술 처먹고 술 먹고 유흥업소 하는 거 합니다 이제. 근데 뭐예요? 야외 안전한 곳에서 집회는 안 돼요. 미친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 다음 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야외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7명이 마스크 끼고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7명. 너네들 지금 유흥업소에 수백 명 춤도 추는데 7명 우리 애국 국민들 7명 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하겠다. 7명 하니까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야외에서 마스크 끼고 단 7명 집회한다는데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친놈. 얼마 전에. 참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가 코가 이게 감염병입니까? 정치병입니까? 박원순. 정체병. 그 다음 저 7명 집회하는데 안 된다고요. 아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요 얼마 전에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 보러 갔어요. 저 의자 보이시죠? 저는 의자가 2m씩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제일교회처럼. 근데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두 칸에 한 명씩 앉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박원순이가 나 괜찮다 했어요 해가지고 저 그냥 바바바박 다 앉아요. 2,000명 실내에. 예배는 2m씩 떨어지라 그러고 놀고 뭐 이런 거는 박원순이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게 위에 게 뭔지 압니까? 세종문화회관 3022명 한 공간에 실내 밀폐된 공간에 3022명 들어가는데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빡빡하게 따닥따닥 붙어서. 근데 야외에 7명은 안 된대요. 실내에 3,000명은 되고. 여러분들 이게 양심이 있는 인간입니까? 없는 인간입니까? 양심이 없어. 제가 오늘 경찰한테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런 짓 할래? 저거 2차 고발 들어갈 겁니다. 박원순에 대해서. 자, 구리 선관위 사진인데 구리 선관위도 선거의 부정을 알리려고 애타게 갔더니 감염병 이유로 막아요. 감염병 위험하다. 감염병으로 정치 탄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선거 부정이라고 말했는 게 무슨 죄라고 22명 고발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미친놈들. 아이고. 국민 고발 전문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정량이. 그다음 지금 이게 뭐냐면 대북 전단 있잖아요. 자유를 알리는 대북 전단. 대북 전단 못 날리게 하는 것도 야외에서 날리잖아요. 감염병 위반으로 안 된대요. 이거 저 신문 기사에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북 전단 날리면 우리 국민 그 뭡니까 그 무조건 체포하겠다. 무조건 감염병이야. 북한입니까? 여기가 남한입니까? 아이고, 그 다음
저게 중국의 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다는 사진입니다. 저 천안문 광장 수백만 명이 모였을 때 총칼로 하고 나서 지금 천안문 광장이 닫혔죠. 그다음 저 총칼에 다쳤습니다. 그다음 10,000명이 죽었어요. 박원수이가 그다음 이거 기억나시죠? 저는 이거 작년 10월달에 광화문 광장. 이 광화문 광장이 천안문처럼 지금 무기한 쳐닫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1m씩 떨어져서 집회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광장이 열려야지 선거 부정도 바로 잡을 수 있고 문재인의 헌정 파괴도 바로 잡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박원수이가 자 이제 닫기 힘들잖아요. 자기도 지금 눈치 보인대요. 경찰들 얘기가. 나이트클럽 다 하는데 야외 집회 못하게 하려니까 눈치 보이니까 언제까지 못 닫겠거든. 박원수이가 뭐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심야 집회 금지 그거 법 만들고 있어요. 박원수이가. 자기가 심야 집회해야 된다고 촛불을 언제 밤에 계속 들었잖아요. 저것들은 촛불 들고 별거 다 해놓고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집회 못하게 하려고 심야 집회 금지,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55데시벨 이상 금지래요. 55데시벨이면요, 이 마이크 빼고 일상적인 대화가 55데시벨입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 금지, 이런 거를 박원순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광화문이 닫힌 사이에 나중에 나가면요, 이 마이크도 못 쓰고 청와대 앞에서 야간 집회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문재인 그다음 쭉쭉 넘기시고 이 문재인 정권의 윤미향 비리 그다음 뭐 이 조국이 비리 뭐 다 덮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다음 이거 할머니는 울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것을 마무리를 하면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정말 거짓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습니다. 일단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아까 이봉기 대표님도 그렇겠죠. 모여야지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고, 북한이 중국이 왜 공산주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15일 집회 저는 하기 힘들이라고 봐요. 왜? 정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정말 이 국민들이 이 박원순의 이 거짓,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거 침해하는 박원순의 거짓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거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